오늘 하락의 절반은 실체가 없는 가짜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파는 날이 아니라 버티는 날로 보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 장은 아침부터 험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중국 장비 뉴스에 하이닉스 미국 주식이 7.47% 빠졌고 아침 8시엔 하한가 속보가 떴고 코스피는 장중한 때 4% 넘게 밀렸어요. 삼성전자도 그 흐름에 같이 눌렸고요. 제 판단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하락에서 팔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빠진 이유의 절반은 실체가 없는 공포였고 나머지 절반도 몇 년 뒤의 걱정이 앞당겨 온 것이었거든요. 어디까지가 가짜였는지 오늘 아침 그 하한가 속보의 정체부터 보죠. 오늘 아침 8시 정규장전 예비거래에서 하이닉스가 하한가에 체결됐다는 속보가 시장을 얼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한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에 났던 것과 같은 유형의 시스템 오류예요. 그날은 단 1주짜리 주문이 하한가에 체결됐고 가격은 몇 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1주짜리 가격을 해외의 연동 상품이 진짜로 받아들이면서 약 826억 원 규모의 투자금이 자동 청산됐다는 거예요. 신한투자증권 보고서로 정리된 사건입니다. 거래소는 9월 14일부터 급변동을 막는 안전장치를 도입한다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공포의 출발점 하나는 시장의 판단이 아니라 고장난 체결이었던 거죠. 실체가 있는 쪽은 간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외신발로 중국이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노광 장비를 자체 개발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어요. 이 소식에 장비 1위 ASML이 밀리고 엔비디아가 밀렸고 하이닉스 미국 주식은 7.47% 급락했습니다. 지난주 폭락을 만들었던 걱정들 가운데 AI 투자와 기름값은 정리가 됐고 중국만 남아있었죠. 그 마지막 걱정이 다시 커진 것, 이게 오늘 하락의 진짜 성분이에요. 다만 이 걱정의 크기는 재보고 가야 합니다. 보도 내용을 뜯어보면 중국이 개발했다는 건 최첨단 반도체용 장비가 아니라 그보다 몇 세대 아래 단계의 장비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돈을 버는 HBM과 최첨단 공정은 이 장비로는 만들 수 없고요. 방향은 무겁게 볼 일이 맞지만 실제 위협까지는 몇 년의 거리가 있는 뉴스라는 거죠. 정리하면 오늘 하락의 성분은 고장난 체결이 만든 가짜 공포 더하기 몇 년 뒤 걱정의 선반영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이죠. 이 성분표를 들고 내 계좌는 뭘 하면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판정 기준은 두 숫자입니다. 20만 7천 원과 거래량이에요. 20만 7천 원은 지난 폭등이 출발한 자리입니다. 오늘 같은 하락이 이 선 위에서 겁에 질린 투매 없이 적은 거래량으로 지나가면 버틸 하락이에요. 지난주부터의 조정이 전부 이 모양으로 지나갔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이 선을 내주면 그때는 큰돈이 판을 접는다는 뜻이라 계산을 다시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마감 뉴스에서 종가와 거래량 이 두 개만 확인하시면 오늘치 판정은 끝이에요. 행동은 계좌 상황별로 갈라드립니다. 들고 계신 분들, 성분표에 가짜 공포가 섞인 날 장중에 던지는 게 가장 손해보는 수입니다. 판정선이 살아있는 한 오늘은 결심의 날이 아니라 확인의 날이에요. 들어갈 자리를 보시는 분들, 내일 밤 미국 고용 발표라는 큰 변수가 하루 앞에 있습니다. 이런 날 한 번에 다 들어가기보다 나눠서 선이 지켜지는지 보며 가는 게 순서고요. 물린 분들의 추가 매수도 같은 원칙입니다. 내일 밤 결과 확인이 먼저예요. 그럼 버티라는 근거가 뭐냐? 여기서부터가 오늘 하락에 가려진 이야기입니다. 공포가 값을 깎던 같은 이틀 동안 회사 쪽 장부에는 정반대의 기록이 쌓였어요. 그것도 두 건이나요. 하나는 미국에서, 하나는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둘 다 뉴스 제목만 스쳐가셨을 텐데 속을 보면 무게가 다른 소식들이거든요. 미국 쪽부터요. 삼성전자가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세계 메모리 학회에서 차세대 기술을 업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지금은 AI 반도체 옆자리에 메모리를 붙여 쓰는데 새 기술은 아예 그 위에 메모리를 쌓아 올리는 방식이에요. 데이터가 오가는 거리가 짧아지니 속도는 빨라지고 전기는 덜 씁니다. 회사 발표 기준으로 다다음 세대 제품과 비교해도 성능이 최대 8배, 전력 효율은 3배예요. 같은 일을 시키면 비용을 6분의 1로 줄여주는 저장장치 기술도 함께 공개됐고요. 몇 년 뒤 먹거리의 설계도가 공식 무대에 오른 거예요. 법정 쪽 소식은 어젯밤 외신으로 나왔습니다. 6년을 끌던 미국 특허 소송이 끝났어요. 삼성이 5년에 걸쳐 최대 1조 3천억 원가량을 내는 조건이라 언뜻 돈 나가는 나쁜 뉴스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반대예요. 이 소송에서 삼성은 이미 6,300억 원대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아든 상태였고 재판이 길어질수록
그 돈이 불어날 판이었습니다. 그 불확실한 부담을 금액이 정해진 5년 분할로 바꿨고 상대 회사의 특허를 마음껏 쓸 권리를 얻었고 그 회사는 거꾸로 우리 D램과 낸드를 5년간 2조 원어치 사가기로 했어요. 소송 상대가 고객으로 바뀐 겁니다. 두 소식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은 세계 큰 손들과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묶어가는 중이죠. 그 시대에 맞춰서 몇 년 뒤 팔 물건의 설계도를 공개했고 계약서 위에 얹혀있던 소송이라는 물음표를 지운 거예요. 값이 공포에 깎이던 이틀 동안 회사는 다음 몇 년 장사의 준비를 맞춰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이 왜 오늘 주가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을까요? 이유는 속도 차이입니다. 기술과 계약은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을 거쳐 천천히 주가에 반영돼요. 반면 무서운 속보와 고장난 체결은 그날 바로 값을 깎습니다. 오늘 주가를 움직인 돈은 차세대 기술을 계산한 돈이 아니라 속보에 반응한 돈이라는 거죠.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아직 안 된 것뿐이고 이 시장에서 그 시간 차이는 늘 실적적으로 닫혀왔습니다. 제 판단을 한마디로 얹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락을 방향이 아니라 소음으로 봅니다. 성분의 절반은 고장난 체결이 만든 가짜였고 나머지 절반은 몇 년 뒤 걱정이 오늘 값에 앞당겨 반영된 거니까요. 그 사이 회사는 차세대 기술을 공개했고 소송 상대를 고객으로 바꿨습니다. 판정은 제 감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두 숫자 20만 7천 원과 거래량이에요. 그 선이 살아있는 한 이 하락은 버틸 하락입니다. 남은 변수는 내일 밤 미국 고용 발표 하나입니다. 7월 물가가 2.8%로 나왔고 한국은행은 8월엔 더 오를 수 있다고 한 상태라 금리 걱정의 매듭이 이 발표에 걸려 있어요. 고용이 쉽게 나오면 금리 내릴 명분이 생겨 반도체의 숨통이 트이고 뜨겁게 나오면 부담이 이어집니다. 나쁜 경기 뉴스가 주가엔 좋은 뉴스가 되는 구간이라는 것만 챙기시고 우리 시간 내일 밤이니 주무시기 전 뉴스 제목 한 줄이면 확인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계좌가 아픈 건 회사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성분을 갈라보니 절반은 실체가 없었고 회사 쪽 장부엔 오히려 다음 몇 년의 준비가 쌓였다는 것. 이게 오늘 확인된 사실이에요. 값이 소음에 깎이는 날은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처럼 성분부터 가르는 습관이 생기면 같은 하락이 와도 계좌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일은 없어져요. 그런데 성분표와 판정선까지 다 드려도 마지막에 남는 계산이 하나 있습니다. 내 평단의 계산이요. 같은 판정선을 봐도 27만 원대에 물린 분과 바닥에서 덜어낸 분과 이제 들어갈 자리를 재는 분의 답은 전부 다르니까요. 판 전체의 답은 오늘 다 드렸는데 그 마지막 답만큼은 내 평단과 비중에 맞춘 계산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요즘 매일같이 반복되는 질문이 딱 두 가지입니다. 삼성전자 고점에 물려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삼성전자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에 자료로 직접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을 위한 회복 로드맵이에요. 소이실보다 힘든 건 방향을 잃는 순간이거든요.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추가 매수인가? 이 고민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끌려서 정리하면 꼭 최악의 자리에서 던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기준 없이 무작정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자료엔 버티세요, 오를 겁니다 같은 말 대신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담았어요. 반등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라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반대로 어떤 신호가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지까지요. 이걸 미리 그려놓은 분과 매일 가격만 보는 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자료는 다음 순환매 후보군 리스트입니다. 요즘 시장, 어제는 반도체가 오르고 오늘은 조선, 내일은 방산이잖아요. 이걸 뒤늦게 알고 따라 들어가면 딱 고점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업종들을 정리했어요. 어디에 자금 유입 초기 신호가 보이는지, 어디는 이미 고점 부근이라 조심해야 하는지, 특정 종목을 따라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상품도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 하나예요. 그 기준만 서 있어도 작은 변동에 흔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인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응원으로 채널이 크는 거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구조예요.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둘째,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셋째,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와 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 돈을 받고 파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자인지 확인 후에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오늘 내용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락의 성분은 둘이었어요. 고장난 체결이 만든 가짜 공포, 그리고 실제 위협까지 몇 년이 남은 중국 걱정의 선반영. 그 사이 회사는 성능 8배짜리 차세대 기술을 공개했고 6면 소송의 3대를 고객으로 바꿨습니다. 판정은 오늘 저녁 2숫자로 끝납니다. 종가가 20만 7천원 위인지 거래량이 말랐는지, 그리고 내일 밤 미국 고용 제목 한 줄까지. 오늘치 확인은 이게 전부예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